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회 23년 1회네요. 23년 1회 필기 이 제3과목 전기기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근데 저번 시간에 하다가 조금 끊긴 부분 2과목 요거 조금 하고 전기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어떤 변전소의 총 부하 용량은 전등 600, 동력 800이다. 각 수용률은 전등 60, 동력 80이고 각 수용과 간의 부등률은 전등 1.2, 동력 1.6이며 전등 부하, 동력 부하 간의 부등률은 1.4라고 할 때 변전소에 공급한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요럴 때 수용률은 곱해주고 그 다음에 부등률은 나누어 줬죠. 각각 자기 거 전등 600에 수용률 0.6 곱해주고 부등률은 나눠준다 그랬죠. 자기 거 전등 1.1로 나누면 이게 300이 나와요. 그리고 동력은 800, 동력 800에 수용률 80%니까 0.8, 그 다음에 부등률로 1.6으로 나누면 400이 나옵니다. 그럼 요 두 개를 합성해서 300 더하기 400을 해서 요 동력 부하 간의 부등률 1.4로 동력 부하 간의 부등률 1.4로 나누어주고 또 선로의 전력 손실이 10%라고 했죠. 선로의 전력 손실이 10%라면 원래는 110%를 공급을 해줘야 이게 이제 손실 10%가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공급하는 최대 전력이잖아요. 공급하는 그러니까 공급은 10% 손실 날 걸 감안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55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50입니다. 그 다음에 선로 정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전선의 배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기기는 정말 한번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20점밖에 못 받았어요. 자, 41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 권선의 전류의 방향은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이다. 보상 권선의 전류 방향은 보상이니까 반대 방향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IA 제곱의 I의 제곱에 비례하고 N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N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분권일 때는 직류 분권 전동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건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은 제곱에 비례하고 분권은 그냥 일반의 제곱이 아닌 것에 비례하고 반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12kW 삼상 220의 볼트의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요거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 P는 P 구하는 공식.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 P 구하는 공식. 짠. P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에다가 효율 에타를 곱한 거죠. 그러면은 요 I로 정리를 해주면 루트 3 V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효율 분의 P예요. 그럼 P는 뭐였죠? 12kW니까 12에다가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킬로와트니까 나누기 루트 3 V는 얼마죠? 220 곱하기 역률은 얼마죠? 코사인 시타가 역률이죠. 역률이 코사인 시타죠. 그럼 0.85 곱하기 효율은 얼마죠? 효율은 90. 이게 에타죠. 여기 에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답은 41.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번 PN 전격 5kV 3000 per 200의 변압기의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 120V, 임피던스 와트가 150W라고 하면 저항 강하는 약 몇 %인가? 이거는 임피던스 와트가 바로 PS 동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임피던스 와트는 PS 동손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격 용량 PN분의 PS 곱하기 100 한 것이 퍼센트 저항 강하래요. PN분의 PS 곱하기 100. 그러면은 PN 전격 용량 PN은 5kW니까 뭐니까 5 곱하기 1000을 곱해주고 분의 150
곱하기 100을 하면은 3%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 결선 방식 중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메우스, 여기서 스코트, 메우스의 스코트 결선은 나머지 모르겠어. 그냥 우 뭐래요. 그냥 스코트 결선은 3상에서 이상으로 변환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스코트 결선은 3상 전원을 이상 전원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지금 묻는 건 3상에서 6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성형 환상결선 대각결선은 3상에서 6상이 돼. 이중성형 환상결선 대각결선은 3상에서 6상이 되는데 이 메우스는 3상에서 이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 중에서 스는 스코트 이거는 3상에서 6상이 안 된다는 거죠. 46번 부하급변 시 부하각과 부하 속도가 진동하는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너무 큰 경우에 난조를 일으키는데 작은 경우에는 저항이 작으면 좀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원동기 토크의 고조파가 포함된 뭐 그렇겠죠. 원동기 조속기 감도가 너무 예민해. 그럼 난조 현상을 일으키겠죠. 관성 모먼트가 작은 경우 이때도 난조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47번 직류기 온도 상승 시험 방법 중 반환부하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 반환부하법은 카프법, 호킨스법, 블론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코트법이 아니래요. 아까 이것도 스코트였는데 반환부하법은 카호불이래. 카호불 반환부하법.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기발전기는 대부분 회전계좌형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회전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은 회전계좌형은 절연하기가 좋아요. 고압 대전류에 좋고 절연하기 좋고 구조가 간단해요. 그리고 튼튼해요. 근데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지는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49번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의 회전자수의 주파수 F1의 교류를 갈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발생할 때 시계 방향으로 발생을 했네요. 정류자 위에 브러시 사이에 나타난 주파수 FC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N은 회전자 속도, NS는 회전 자개의 속도, S는 슬립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주파수 FC는 S 슬립 곱하기 F1이에요. 회전자 원래 주파수, 회전자 주파수 F1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슬립은 어때요? 슬립 S는 NS분의 NS-N이에요. 그러면 NS는 동기속도인가요? NS는 동기속도고 NS 동기속도 마이너스 이게 N인데 N이 회전자 속도네요. NS는 회전 자개의 속도. NS는 회전 자개의 속도. NS는 회전 자개의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S는 NS분의 NS-N인데 회전자를 정지시키면 어때요? 회전자를 정지시키면 이 N이 0이 되겠죠. 그러면 NS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S가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같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회전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N은 NS의 속도로 회전시키면 그러면 N이 NS가 되니까 이 위에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슬립이 0이 되니까 FC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 0을 곱하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해줘야 되나봐요. 반시계 방향으로 N이 NS보다 작게, 그러면은 N이 NS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S 그대로 나오겠죠. S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FC는 S 곱하기 F1이 되겠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번이 답이 되겠죠. 근데 회전자를 시계 방향으로 N이 NS보다 작게끔 회전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역시 S가 S 곱하기 F1이 되는데 이 S가 얼마겠어요? S가 얼마겠냐고요. S가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S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이게 이 S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게 S가 된대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 1보다 큰 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FC가 F1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다음 중 서보 모터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서보 모터가 갖춰야 할 조건은 회전자를 가늘고 길게 해야 된대요. 회전자를 가늘고 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가늘고 길게 사는 거. 회전자의 꿈도 마찬가지로 가늘고 길게 사는 거래요. 자, 그럼 서브 모터가 갖춰야 될 조건은 1번 기동 토크가 클 것, 2번 토크 속도 곡선이 수화 특성을 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읽으세요. 그 다음에 회전자는 가늘고 길게. 4번 전압이 0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정지. 서브 모터는 전압이 0이 됐을 때 신속하게 정지를 해야 되는군요. 자, 51번 송전 계통에 접속한 무부한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상기라고 한다. 이때 동기 조상기의 계좌를 과여자로 해서 운전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과여자가 되면 위상이 앞선 전류가 흐르겠죠. 콘덴서로 작용한 거 이거 맞죠? 송전선의 역류를 좋게 한다. 좋게 해요. 그 다음에 송전선의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반작용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맞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반작용 전동기는 1번 여자를 약하게 하면 뒤진 전류가 흐르고 전기자 반작용 계좌를 강화시키는 작용한다. 뭐 그렇고, 2번 뒤진 전류가 흐를 때는 직류 여자가 없어도 계좌가 여자되므로 계좌 권선이 없다. 그렇고, 3번 삼성교류를 가하면 전기자 전류의 무효분은 계좌 자속을 만들어 전류 유효분 사이에 토크 발생한다. 자, 그 4번을 한번 틀린 걸 한번 읽어볼까요? 직류자를 필요로 하고 철극성 때문에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철극성 때문에 동기 속도로 동기랑 나란히 회전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삼상 유동 전동기 기동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삼상 유동 전동기 기동법으로 사용된 것은 농형과 건선형이 있어요. 그럼 Y 델타 기동법은 농형이래요. 기동 보상 기법도 농형이래요. 2차 저항에 의한 기동법은 건선형이래요. 그런데 극수 변환 기동법은 속도 제어법이지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기 전동기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동기 전동기의 장점은 속도가 일정해요. 그리고 역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기 전동기는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4번 공극이 크고 튼튼해요. 그런데 동기 전동기의 단점은 기동 토크가 작아요. 기동 토크가 작다. 그 다음에 역률 조정은 가능하지만 속도 조정은 곤란하대요. 동기 전동기는 역률 조정은 가능하지만 속도 조정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이 우리 직류 여자가 필요해요. 직류 여자. 항상 여러분, 우리 전에 다니던 회사에 그 전무님, 상무님 나이가 70이 가까워 오는데도 그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 꼭 여자애들 몇 명 와? 요걸 꼭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동기에는 직류 여자가 필요한 거야. 이 여자가 좀 껴있어야 재미가 있나 봐요. 나이가 70이 넘는데도 여자가 필요합니다. 단점이네. 자, 그 다음에 4번 난조 발생이 빈번합니다. 난조 발생이 빈번하다. 자, 장점 한번 볼까요? 동기 전동기의 장점은 속도가 일정해요. 역률 조정이 가능하고 효율이 좋아요. 공극이 크고 튼튼합니다. 단점은 기동 토크가 작다. 속도 조정이 곤란하다.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난조 발생이 빈번하다. 자, 그 다음에 동기 각속도 오메가 제로, 회전자 각속도 오메가인 유도 전동기의 2차 효율은, 자, 2차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2차 효율 2는 P2분의 P0, P2는 기계적 출력, P0는 기계적 출력, P2는 2차 입력이에요. P2분의 P0. 그러니까 2차 입력분의 기계적 출력은 1-S예요. 2차 효율은 1-S는 ns, 동기속도 ns분의 회전자 속도 n이에요. 동기속도 ns분의 회전자 속도 n. 이것은 동기 각속도 오메가 제로분의 회전자 각속도 오메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가 답입니다.
2대 이상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고 할 때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이건 뭐 어쩌고저쩌고 다 뭐 그렇는데 용량이 같은 거는 아니에요. 요건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용량이 나오면 아니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변압기 여자열로 어드미턴스 Y0를 구하면 V1분의 I0입니다. V1분의 외우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58번 직류 발전기를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구동하고 있다. 이 발전기의 출력을 P, 전동기의 입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그러면 출력이 P라고 했죠. 출력이 P면은 요 효율은 발전기의 효율 곱하기 전동기의 효율이에요. 이거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입력을 구하는 거니까 입력을 이렇게 옮겨주면은 NG 곱하기 NM 분의 P가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돌려요. 이항을 시키면. 자, 그 다음에 59번. 직류 발전기의 회전수는 246. 이 회전수 N이 246. 극단 자속수는 0.02. 파이가 0.02. 슬롯수는 192. 각 슬롯 내의 도체수는 6이에요. 극수는 P는 6이에요. 6기기 전력은 우리 6기기 전력 구하는 거 많이 했죠. E는 60개 치킨을 PZ 파이 N으로 PZ 파이 N을 60개 치킨으로 나눠주는 거. 그러면 A는 뭐였죠? A는 뭐였죠? 이건 A는 팝권일 때는 뭐지? 회전수 권선은 팝권이라고 했죠. 팝권일 때는 A는 2예요. 중권일 때는 극수랑 같다 그랬죠. 근데 지금 팝권이기 때문에 A는 2예요. A를 2를 넣어주고 P는 극수니까 6. P는 6. Z를 지금 몰라. 그 다음에 파이는 알죠. 0.02. N은 알죠. 246. 근데 Z를 몰라. 이 Z는 총 도체수예요. 총 도체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슬롯과 각 슬롯 내의 도체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슬롯이 192니까 각 또 그 슬롯 내에 도체가 6개씩 들어있으니까 전체 도체 총 도체수는 얼마겠어요? 192에다가 6을 곱해준 이 값이 얼마냐면 11152예요. 요게 전체 도체수가 돼요. 는 115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P는 6이라 그랬죠. Z는 1152에다가 자속수 파이는 0.02. 그 다음에 N은 이 회전수는 246을 60 곱하기 팝권이니까 2를 곱해서 나누어 주면은 답은 28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컨서베이터 용도는 변압기 위의 열화 방지입니다. 변압기에서 컨서베이터 용도는 변압기 위의 열화 방지. 변압기에서 컨서베이터는 변압기 위의 열화 방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